자, 첫 번째 진화가 뭔지 나와 있죠? 네. 자, 진화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여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다. 자, 생물이 오랜 시간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자,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야. 자, 이걸 진화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진화의 결과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네. 진화의 결과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진화를 할 때 생물마다 있지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 그래서 생물의 모양이라든지 기능이나 이런 게 다 변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생물이 더 다양해지는 거야. 그런데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는 게 나오죠. 네. 다윈의 자연 선택설. 자, 이 자연 선택설은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변이와 자연 선택 과정을 종합하여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다윈의 진화론이야. 자, 물론 여기에는 맞는 것도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변이와 자연 선택 과정. 변이와 자연 선택 과정을 종합하여 진화를 설명하는 학설이에요. 자, 그러면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따른 진화 과정은 어떠냐? 자, 자연 선택설에 따른 진화 과정.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거기 보면은 과잉 생산과 변이라고 나와 있어. 과잉 생산과 변이. 자, 과잉 생산이라는 건 뭐야? 생산을 더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생물에 필요한 개체수보다 더 많은 개체수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개체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한다, 낳는다. 이게 과잉 생산이야. 자, 생물이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개체보다 더 많은 개체수가 태어났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태어난 같은 종 개체들 사이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변이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같은 종 개체 사이에 아주 다양한 변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자, 다양한 변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형질을 가진 개체수가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자손을 낳았는데
어떤 애는 생머리로 나고 어떤 애는 곱슬머리도 태어나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쌍꺼풀이 있는데 어떤 애는 쌍꺼풀이 없고 이런 형태로 태어난 자손들이 많을수록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더란 얘기야. 이게 과잉생산과 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존 경쟁이야. 자, 어떤 곳에서는 생존 경쟁을 먹이 경쟁이라고도 불러요. 알겠니? 네. 서식 공간 등을 두고 먹이나 서식 공간 등을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개체들 사이에 먹이나 서식 공간을 두고 자,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세 번째는 뭐냐면 자연 선택이야. 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 그 개체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 수만 살아남겠죠. 네. 그래서 자, 개체들 중에 환경에 적응한 개체만 살아남는다야. 이게 자연 선택이에요. 자, 그리고 또 집단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나와 있죠. 네. 자, 집단에서 자,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 수의 비율이 높아져요.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오랜 기간 자연 선택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자연 선택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진화가 일어난다. 자, 이게 바로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 이 순서 알아둬야 돼요. 그 각각의 내용도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기린을 가지고 자연 선택설을 설명한 게 있어. 자,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목이 긴 기린하고 목이 짧은 기린이 마구 태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목 긴 거하고 목 짧은 거하고 먹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뭇잎들이 낮은 곳에 있는 먹이가 다 없어졌어. 근데 목이 긴 애들은 높은 것도 따먹을 수 있지. 네. 그리고 목이 짧은 애들은 높은 건 못 따먹으니까 짧은 애들은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목이 긴 개체들만 계속 살아남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됐어? 네. 자, 밑에 있지. 자, 여기에서 다윈의 자,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이 있어요. 자, 한계가 뭔지 한번 보자. 거기 읽어봐 줄 테니까 봐봐. 다윈은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왔지. 네.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유전이라는 현상을 알지. 네. 부모의 형질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그 유전 부호에 따라
자손에게 전달돼서 그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는 다 배웠잖아.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유전이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야. 유전되는 과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자손에게 전달되지 못한다야. 자,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 자, 다윈의 자연선택설 발표 당시에 유전의 원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죠. 네. 그리고 획득 형질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내가 살면서 생활에서 얻어낸 형질 같은 게 있어. 자, 소영이가 이런 얘기야. 소영이가 있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는 게 많아. 근데 소영이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태어난 애가 소영이가 알고 있는 걸 다 가지고 태어나나? 아니요. 아니지. 그건 뭐냐면 소영이가 태어난 다음에 획득한 형질이야. 그런 것들이. 알겠니? 네. 그런 형질들은 유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다윈의 진화설의 이 한계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다윈의 진화설이 있지, 네.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줬어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봐봐. 세 번째, 다윈의 진화설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줬어. 과학 부분이 나왔지? 네. 과학 부분에는, 자, 거기에 어떤 것들이 나온지 봐봐.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자, 유전학, 사회생물학, 분자생물학 등의 학문에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게 있죠? 네.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다. 그치? 네. 생물학이라든지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등의 영향을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사회적인 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봐봐. 사회적으로는 거기 봐봐. 개인 또는 기업 간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줬다 그랬지? 네.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는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봐. A, B가 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봐. 쉽게. 근데 A, B가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A는 싸고 좋아. 품질이 좋다. 그러면 B는 경쟁에서 밀려서 회사가 망하겠지? 네. 이게 바로 이게 서로 생존 경쟁하다가 밀리면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자본주의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봐봐. 사회나 국가 사이에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가장 적합한 것이 살아남게 되므로 인간 또는 국가 간의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회 진화론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내었죠. 네. 사회 진화론의 대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국주의가 그 당시에, 자, 거기 봐봐. 제국주의의 출현,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랬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영국은 있지. 예전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가졌다는 거 알고 있어, 소영이? 아니요. 영국은 이제 엄청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이 있었거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이 워낙 이 영토 전쟁을 해서 자기네보다 약한 민족들을 다 전쟁을 해가지고 다 그 지역들을 식민지화 시켜버린 거야. 자기의 부속 국가로. 그러니까 나라가 워낙 크니까 해가 지지 않아. 처음 영국의 끝에서 끝까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부르는 이런 정도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거야. 야, 니네 흑인, 니네는 백인보다 니네는 좀 열등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백인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지. 이런 제국주의 출현과 인종차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사회, 문화, 철학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줬다 그랬죠? 네. 사회, 문학, 철학 등에 영향을 줬어요. 이게 이 다윈의 진화설이 과학과 사회에 미친 영향이에요. 됐니?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이제 넘어가자. 변이를 볼 거예요. 자, 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 습성, 기능 등의 형질 차이로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변이는 같은 종 사이에 나타나는 자, 형질의 차이 이렇게 얘기하자. 자, 같은 종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불러. 거기에는 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자,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는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죠. 네. 자, 그건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야.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자,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돼요.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야.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자, 거기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자, 거기 보면은 앵무새 깃털색이 다양해지는 거, 그 다음에 자, 달팽이, 유럽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 색깔, 나선 방향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건 다 유전이 된단 말이야. 네. 그거는 얘를 그냥 읽어봐도 알겠니?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 자,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의 영향으로 주로 나타나요.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자, 쉽게 얘기하면 쌍둥이를 사람은 자, 굉장히 부잣집에서 잘 먹이면서 키우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잘 못 먹는 곳에서 키우면 그 둘이 발육 상태가 똑같을까? 아니요. 아니겠지. 그런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비유전적 변이에요.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돼 안 돼? 네. 어? 비유전적이니까 유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네. 그래.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의 근육. 이런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획득 형질이야. 그런 거를. 획득 형질. 자,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에요. 알겠니?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근력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근육이 막 발달하지. 네.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더니 막 애가 태어나서 근육이 불룩불룩 막 그렇게 나오나? 아니요. 아니잖아. 이런 건 유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니? 네. 자, 그러면 변이 중에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었는데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자,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는 갑자기 돌연이 나타났다 그래서 돌연변이야.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갑툭튀라고 불러. 자, 그럼 돌연변이는 뭐냐면 DNA 유전 정보 변화가 생기는 거야. 네. DNA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 어버이의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이거를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불러. 거기 봐봐. 자, DNA 유전 정보 변화가 생겨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이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이 돼요. 알겠니? 네.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성생식 과정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이게 뭔지 보자. 유성생식 과정에 자,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자와 유성생식은 자, 성의 구별이 있는 생식이에요. 사람의 생식은 유성생식이지. 네. 남성, 여성, 그리고 남자에서는 정자, 여자에서는 남자 이렇게 되지. 네. 자, 그럼 잘 봐봐. 우리 남자는 염색체가 어떻게 되죠? 22쌍 플러스 XY지. 소영아, 네. 이거 알아? 네. 염색체 22쌍의 XY, 여자는 22쌍의 XX. XX잖아. 네. 근데 이 22쌍하고 XX 중에 감수 분열을 할 때는 반으로 나누지. 네. 반으로 나눌 때 봐봐. 1번 1 다시, 2번 2 다시, 3번 3 다시. 이게 쭉 22번 22 다시. 그리고 XX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요렇게 반씩 나눌 수도 있지만 네. 요게 하나씩 좌우로 교차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요게 교차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교차된다면 얼마나 많은 게 만들어지겠어. 그치? 네. 그리고 정자도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정자와 남자가 결합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 봐봐. 유성 생식 과정에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여기서 생식세포는 정자와 난자예요. 네. 자, 이렇게 형성하고 그 생식세포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거는 변이와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변이의 종류를 배웠어요. 변이는 끝났고 그 밑에 이제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보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자, 거기 보면은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에서 봐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 이러한 자연 선택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는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네. 생물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자연 선택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는 거지? 네. 네, 오랫동안 이어져. 그래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예요. 거기에 핀칠부리의 자연 선택 나와 있니? 네. 거기에 예로 드는 게 핀치부리의 자연 선택이야.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부리가 여러 종류로 태어났겠지. 네. 그러니까 이 부리를 가졌던 것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태어날 때 다양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역마다 있지. 네. 먹이가 달라. 그 먹이에 적합한 부리가 있겠지. 네. 적합한 부리를 가진 새만 생존했겠죠. 그리고 생존한 새가 자손을 남겨 그 부리로 진화된 거야. 하나의 부리만 가진
새가 탄생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 되는 게 핀치부리의 자연 선택이었어요. 그거는 그대로 읽어보면 되겠다. 그치? 네. 자, 부리가 여러 종류 부리를 가진 새가 태어났지, 우선. 네. 그리고 먹이에 적합한 이 부리를 가진 새만 계속 살아남게 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그 부리만 가진 새가 태어나는 거죠. 이해되지?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남모양 적혈구. 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 선택이야. 자, 이게 뭐냐면, 자, 거기 보면 말라리아라는 게 있거든. 네. 말라리아는 이제 이 병이에요, 병. 자, 보자 한번.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상 적혈구를 가지잖아. 네. 말라리아에 잘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정상 적혈구를 가진 이 피는 말라리아에 잘 걸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 그러니까 생물이 생존해야겠지. 네. 그래서 말라리아에 안 걸리려고 하다 보니까 남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에 잘 안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어느 지역에 있지?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지역이 있었어. 근데 그 말라리아가 많이 걸리던 지역에 이제 그 태어난 후손들을 보면은 적혈구가 동그란 적혈구가 아니고 이렇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이 피가 만들어지거든. 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피는 말라리아에 안 걸리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때? 말라리아라고 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상 적혈구가 아닌 남모양 적혈구를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자, 그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에요. 세 번째 항생제 내성 세균. 자, 어느 날 갑자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태어나는 거야. 내성을 가진 세균이 자 돌연변이 된 거지. 갑자기 나타난 거야. 갑자기 나타난다. 그랬을 때 항생제를 처방하면 내성 세균은 살아남죠. 네. 그리고 자손을 남기겠지. 네. 그 자손들은 항생제 내성을 갖겠죠. 맞니? 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래서 있지 소영아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 우리가 감기약 같은 거 나중에 감기 걸리면 병원에서 일주일치 처방할 테니까 일주일치 다 드세요라고 하지. 네. 근데 한 3일치만 먹었는데 감기가 낫는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약을 안 먹잖아. 네. 그러면
몸 안에 있던 이 세균들이 어떠냐면 싹 다 죽어갖고 싹 없어져야 되는데 먹다가 안 먹으면은 세균들이 아직 다 싹 안 죽었기 때문에 자손을 남길 때 그때 갑자기 어떤 세균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은 그 다음에 항생제를 먹어도 살아남겠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약을 써야 되는 거거든. 이런 게 바로 항생제 내성 세균이 갑자기 나타나서 변이가 일어난 다음에 그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야. 이게 유전이죠. 네. 됐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얘가 나와 있지. 자, 세균들 중에 보라색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에요. 근데 항생제를 사용했더니 내성을 갖지 않는 건 거의 대부분 죽었지. 네. 근데 항생제 내성을 갖지 않은 것도 싹 죽지는 않고 몇 마리는 살았지, 한 마리. 네. 걔네들이 자손을 번식을 했어. 그랬더니 보라색 비율이 훨씬 높죠. 네. 그러다가 항생제를 또 사용하니까 어때? 보라색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잖아. 네. 이렇게 해서 진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됐니? 네. 자, 그때 탐구 자료창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요거 실험을 한번 알아보자. 자, 공이 있어요. 벨로크 테이프 뭔지 알지? 지금 268쪽이야. 네. 벨로크 테이프 뭔지 알아, 소영이? 네. 우리 있잖아, 신발 같은 거 또는 팔목에 테니스 칠 때 뭐 감는 것들 보면은 찍찍이라 그러잖아. 네. 찍 붙였다가 뜯을 때 찍 소리 나면서 뜯어지지. 네. 그 벨로크 테이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타이로폼 구하고 그 다음에 털실 뭉치가 있어. 네. 요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자, 털실 뭉치는 비내성 세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스타이로폼 구는 내성 세균이라고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벨로크 테이프 있죠? 네. 벨로크 테이프는 이건 항생제야. 자, 그러면 벨로크 테이프로 저 두 개를 찍으면 뭐만 찍히겠니? 자, 스타이로폼 구하고 털실 뭉치하고 벨로크 테이프로 콕콕콕 찍어. 그러면 뭐만 찍혀 나와? 털실만 묻어 나오지 않을까? 네. 스타이로폼은 아무것도 찍힐 곳이 없잖아. 네. 그래서 털실 뭉치만 벨로크 테이프에 묻어서 나올 거야. 알겠지? 네. 자, 과정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봐봐. 털실 방울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모형이고 36개와 스타이로폼 9 항생제 내성 세균 모형을 4개를 쟁반위에 잘 섞었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가 4개, 얘가 36개 합쳐서 40개가 있었지. 네. 그런데 벨로크 테이프로 이용해서 찍어 20개가 될 때까지 세균 모형을 제거한 다음 쟁반 위에 남은 세균 모형의 수만큼 털실 방울과 스타이로폼 구를 더 넣어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자,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을 했죠. 네. 자, 그런데 벨로크 테이프로 얘네들 쿡쿡쿡쿡 찍었더니 뭐가 없어졌냐면 털실 뭉치가 32개가 남았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32개고 얘는 4개 있었지?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40개가 되도록 뭐를 집어넣어 주냐면 남아있는 거
요거를 4개를 더 넣어줘. 알겠니? 네. 자, 거기에서 4개를 넣어주면은 이제 두 번째는 얘는 8개가 되고 얘는 32개로 줄었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2회 때 했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야. 자, 잘 보자. 자, 얘가 4개가 있었고 얘는 36개가 있었는데 20개가 남을 때까지 찍어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20개가 남을 때까지 찍어낸 거야. 네. 그러면은 얘는 16개 남겠지. 네. 그러면은 봐봐. 어떻게 하느냐면 몇 개가 빠져나온 거니? 비내성 세균 20개가 사라진 거지. 네. 20개가 감소했어.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쟁반에 얘하고 얘가 4개, 16개 남았니? 네. 그러면 얘 16개를 더하고 얘는 4개를 더해. 그러면 두 번째는 얘는 8개고 얘는 32개가 되지.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20개가 남을 때까지 다 찍어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은 얘는 12개가 남고 얘가 8개가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20개가 사라졌지.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12개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8개를 집어넣어. 그러면 세 번째는 얘는 16개가 되고 얘는 24개가 되지. 네. 봐봐. 36, 32, 24 얘는 4, 8, 16 점점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비내성세균은 싹 사라지고 내성세균만 남을 수 있겠지. 네.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걸 나타낸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은 40개 중에 내성세균이 4개 있었어. 10%가 있었는데 자 1회 때 하니까 40개 중에 8개가 남았지. 네. 그러면 20%. 자 2회 할 동안에는 40개 중에 16개가 남았어. 그래서 40%. 3회를 했더니 내성세균이 80%고 비내성세균은 많이 줄었죠. 네. 그 실험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이거는 읽어볼 테니까 봐봐. 자,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해왔죠. 그치? 네. 그리고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생태계 환경은 다양하므로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다. 그래서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거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없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의 마지막 단원이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향 나오죠? 네.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 생물 다양성. 자,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3가지를 의미해. 어떤 3가지가 있냐면, 자,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이 3가지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봐봐.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며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이 세 가지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자,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사이에서야. 같은 종 사이에. 자, 같은 종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생각해봐. 사람도 자,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르지, 피부 색깔이. 네. 자, 같은 종이야.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종인데 그 종에서 유전자가 다 다르겠지. 흑인은 자식을 낳으면 또 흑인을 낳죠. 네. 이게 유전이 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같은 종 사이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로 자, 서로 다른 유전자로 자,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불러. 거기 보면은 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자, 거기 봐봐. 터키 달팽이는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르다. 얘 보면은 터키 달팽이 껍질, 색, 무늬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자, 얼룩말은 털 줄무늬가 얼룩말이라 그래서 털 줄무늬가 다 같을 것 같지? 네. 줄무늬가 달라요. 그어져 있는 것과 굵기 이런 것들이 다 달라. 그리고 아시아 무당벌레. 자, 아시아 무당벌레. 자, 무당벌레라고 하는 종은 같죠? 네. 자, 날개 색, 무늬가 달라요. 이런 것들은 종의 유전적 다양성이야. 유전적. 같은 종에서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거. 자, 그랬을 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고 표현하는 거야. 자,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 수가 있어 멸종 가능성이 낮다 그랬지? 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자,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을 개체 수가 자,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살아남은 개체 수가 이제 자손을 낳아서 유전이 되는 거지 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 자, 종 다양성은 이런 거야. 자, 숲에 들어가 봤어요. 숲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토끼도 살고 그 다음에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도 살고 그 다음에 사슴도 살고 독수리도 살고 이렇게
생물의 종류가 많은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했는지 봐봐. 일정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다. 일정한 서식지에 서식하는 지역에 서식하는 같은 말인데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 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낸다. 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종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높다 그랬니? 맞아요? 네. 생물 종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다양성이 높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네.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자, 그 밑에 한번 봐봐. 두 개 그림 나와 있죠. 네. 거기에 개체수는 모두 몇 개야? 다 합쳐서. 5, 6, 6, 3이잖아. 네. 거기 뭐 구상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나와 있죠? 개체 다 합치니까 얼마니? 20개요. 그래. 오른쪽 나를 봐봐. 1, 2, 16, 1이지? 네. 거기도 20개지? 네. 그러면 종 다양성은 어디가 더 높은 거야? 똑같은 20개더라도 나에서 보면은 소나무가 백다 많고 나머지는 거의 적지? 네. 이런 건 종 다양성이 높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고르게 분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5, 6, 6, 3이라고 하는 게 종 다양성이 더 훨씬 높은 거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 자, 생태계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죠? 네. 생태계 다양한 정도야, 생태계. 다양한 정도. 그러면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가 있어? 대륙과 해양의 분포, 위도, 기온, 강수량, 계절 등 환경의 차이로 지구에는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이게 다 생태계야. 뭐라고? 갯벌, 그 다음에 습지, 산림, 사막, 해양 등등등 모두 생태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생태계 종류에 따라 환경이 다르죠? 네. 당연하지. 생태계 종류에 따라 환경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갯벌의 환경하고
사막의 환경하고 같을 수 없잖아. 네. 그러면은 생태계 종류에 따라 환경이 다르니까 서식하는 생물 종도 다르죠. 네. 맞아요. 바다에는 바다에 살 수 있는 종들이 있고 산에서는 산에 살 수 있는 종이 있잖아.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종도 다양해지죠. 네. 이해됐니? 네. 네, 이게 바로 이 생물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물 다양성에는 뭐가 있다고? 생물 다양성 하면 세 가지 바로 나와야 돼.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렇지. 그 세 가지를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 해가지고 나와 있지. 네. 자,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자, 별거 아니고, 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에서 다양한 서식지와 환경 요인을 제공하므로 종 다양성을 높인다. 즉, 얘네들은 모두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얘기니?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러니까 자, 생물 그거 선생님이 설명을 해. 자,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 자,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여기에 생태계 다양성, 생물 다양성 먼저 쓰자.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자,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항상 일으킨다는 얘기지. 네. 이것을 우리는 생태계 구성이라고, 다양성 구성이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조금 남은 거 확인해 보자.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나와 있지? 네. 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자, 중요성인데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이라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말은 말 그대로야.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네. 다른 거 없고 그냥 쉽게 생각해. 자, 한번 읽어봐 줄 테니까 봐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게 끝이야. 그냥 선생님이 써준 말 그대로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이 단순하면 어떤 생물종이 사라졌을 때 먹이 사슬이 끊어지겠죠. 네.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야. 근데 반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이 다양하면 복잡한 먹이 사슬을 형성하여 어떤 생물종이 하나 사라지더라도 다른 종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물 다양성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물 자원이죠. 네. 생물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의식주 제공을 해주죠. 네. 자, 뭐가 있죠? 쌀, 밀, 보리, 그 다음에 또 누에, 그 다음에 무명, 명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옷이야 옷.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나무 맞니? 천자. 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생물 자원에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우리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도 우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물고기 많죠? 네. 이런 것들이야. 자, 의식주 재료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원료를 제공한다. 원료를 제공하기도 해요. 생물 자원에서. 자,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봐봐. 자,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자, 버드나무 껍질에서는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는 진통해열제. 그 다음에 자, 주몽 열매는 항암제죠. 네. 항암제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각이라 그래서 독감 치료제. 그 다음 옆에 또 나왔죠. 푸른 곰팡이에서 뭐를 얻어냈어? 페니실린을 만든 균주. 맞아요. 페니실린 원료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청자고등. 청자고등은 진통제죠. 네. 이거 봐. 의약품의 원료를 얻어낼 수 있어. 생물 자원으로부터. 개똥쑥, 말라리아 치료제. 뭐 이거는 읽어봐도 되겠다. 하나 정도는. 알겠니? 네. 자, 생물 유전자 자원이 있어요. 자, 생물 유전자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있지 벼를 심었는데 벼가 너무 병충해 너무 금방 걸려갖고 벼가 막 누렇게 타죽어. 그러면 이 벼에다가 있지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를 심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리고 자, 장미색에 파란색 장미도 많이 만들어냈지. 네. 파란색 유전자. 이런 걸 통해서
자, 병충해에 강한 해충 저항 옥수수. 해충 저항성이 우수한 옥수수가 나오지? 네. 저항성 옥수수라고 쓰자면 파란 장미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가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라든지 또는 산이라든지 관광 자원으로 쓰죠? 네. 이런 것들이야.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사회적, 심리적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데,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배우는 거야. 넘겨볼까요?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보전 나와 있지? 맞아? 네.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뭘까?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인간이 감소시키는 게 되게 많거든. 네. 자, 인간 활동에 의해 감소하는 게 뭘까? 첫 번째, 서식지를 파괴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불법적으로 어때? 생물을 막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막 팔고 그러잖아. 네. 막 가죽들 벗겨내느라고 또는 코뿔소에 그 코 있지 코. 네. 그거 되게 비싸게 팔린다 그래서 코뿔소를 잡아갖고 코만 잘라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코만 떼가는 게 아니고 죽이잖아.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환경 오염을 시키죠. 네. 그래. 환경 오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생물들을 외국에서 가져다가 막 우리나라에 풀어. 이게 외래종 유입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서식지 파괴와 그 다음에 안편화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제목만 알아도 돼요, 소영아. 네. 자,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자, 서식하는 곳을 파괴하니까 걔네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니? 네. 그래. 그 다음에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걸 단편화라고 불러요. 자, 단편화는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이야. 네. 자, 소규모로 분할되는 거는 자, 도로 건설 때문에 또는 택지 건설 등등으로 서식지가 이만했었는데 여기 가운데 도로를 내봐. 그러면 이만큼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좁아졌잖아, 서식지가 양쪽으로. 네. 이런 거를 단편화라고 불러. 알겠니? 네. 자, 두 번째는 불법 포획과 남획이에요. 자, 불법적으로 생물을
포획하고 다량을 잡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거기 보면은 불법적으로 포획하거나 남획하면 해당 생물종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멸종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거야. 그러니까 제목만 다양성 감소 원인은 제목만 알아도 알 수 있다고. 네. 그 다음에 외래종의 유입이에요. 자, 외래종 유입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황소개구리 알아? 네. 황소개구리가 한동안에 엄청났죠. 그치?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블루길, 뭐 뉴트리아라는 거 알아? 아니요. 큰 쥐야. 쉽게 얘기하면은 베스, 뉴트리아 거기 그림에 나와 있죠. 네. 블루길 이건 물고기예요. 베스하고 블루길은 물고기고, 자 뉴트리아는 자 꼭 쥐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됐다 크거든. 근데 이게 이제 뭐야 음식을 하면 맛있다는 거야. 구이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먹어보고 아 별로네 이제 이런 거야. 그러면 키우던 농장에서 이거를 다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생태계를 파괴한 거야. 이런 게 외래종 유입되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환경오염이에요. 자, 환경오염은 당연하지. 자, 우리가 강물을 오염시키면 강에 사는 물고기들 딱 죽어갖고 뜨지. 네. 그래.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전 노력이 필요하겠죠. 맞니? 네. 다양성 보존 노력. 자, 보존 노력에는 거기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노력. 자, 첫 번째. 이거는 구별해서도 알아둬야 돼. 개인적 노력. 자, 개인적 노력에는 에너지 전략, 자원을 재활용, 저탄소 제품 사용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소영이가 할 수 있는 거. 에너지 절약. 콘센트에서 플러그 빼놓기. 그 다음에 재활용품 사용. 그치? 그 다음에 저탄소 제품 사용. 자, 이런 건 개인적 노력이야. 근데 두 번째,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있어요. 사회적, 국가적. 자, 사회적, 국가적 노력에는 거기 봐봐. 도로 건설로 단편화된 곳에 생태 통로 있죠? 네. 생태 통로가 뭔지 알아? 네. 그래. 뭐 두꺼비라든지 맹꽁이라든지 또는 사슴이라든지 얘네가 로드킬 당한다 그러죠? 길거리 건너다가 막 깔려 죽잖아. 네. 그러지 않도록 통과할 수 있는 것을 건설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 국립공원 지정.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여기는 개발이 제한되거든.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대한 법률 제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거. 이런 건 국가에서 해야죠. 네.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이야. 그래서 서식지를 보호하는 거지. 멸종 위기 생물의 자, 멸종 위기를
위기종을 자생지에서 방사하는 보건사업을 하고 종자은행을 통해 생물의 유전자 관리한다. 자, 멸종위기 생물을 쉽게 얘기하면 보존하자 이런 거야. 그리고 종자은행. 종자은행이 뭔지 알아? 아니요. 말 그대로야. 종자 씨잖아, 씨. 네. 전 세계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씨를 이걸 한 움큼씩 모아가지고 은행처럼 보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거, 외래종 유입을 막고 도입하기 전에 외래종의 기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한다. 검역 강화, 그 다음에 외래종 유입을 방지하는 거죠. 그치? 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야. 그리고 이제 국제적 노력도 필요하겠죠. 나라와 나라 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얘네는 국제 협약을 다양성에, 자, 생물 다양성에 의한 생물 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협약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은, 자, 얘를 보면은 뭐가 있니?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런던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동성 야생 동물의 보전에 관한 협약 등등등 있죠. 네. 그건 전부 국제적 협약이야. 이해됐어?